몸이 이렇게 막 뒤틀립니다. 그죠. 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폭파 취직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네. 진짜? 거의 1,300에서 1,000 이하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수입이. 수입이요? 다 제하고? 네, 다 순수익이.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50이 넘어가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대체로 이제 삶을 또 내가 하는 일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게 50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잘 돼가고 있고 행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50대에 새로운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50대가 무언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모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행일동입니다. 네. 50대 자유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다 이뤄가며 살고 있는 53살의 일행일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분이 그렇게 새로운 도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과도 많이 냈고 무엇보다는 지금 행복하잖아요. 그죠? 짱입니다. 네. 어떻게 이게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했었잖아요. 특히 그때 시골은 그랬던 것 같아요. 딸들은 무슨 대학이냐. 그래서 아들만 보냈죠. 자식이 많은 데는. 그래서 그 대학을 그때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못 가셨던 거죠? 어땠어요? 대학을 어릴 때부터 아예 가면 안 되는 걸로 딱 그냥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곳을 나도 가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도 그래요?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이 어머님이 누가 특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한글도 모르시고 아버지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가장 문제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외갓집이 시골인데 그랬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한 10년 가까이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몇 살에 결혼하신 거죠? 29살에 했어요. 그럼 자녀 그때 몇 명 낳으셨던 거예요? 딸만 둘 낳습니다. 딸 둘. 근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 세대들 보면 뭐 국영수부터 해가지고 뭐 피아노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자녀들한테 이 독서 교육 또 책 읽기 도서관 강의도 그냥 다 신청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런 학교 시절에 왜 의미 편지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원고지 주고서 뭐 글 써내는 거.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일 처리를 되게 빨리빨리 논리적으로 잘하진 못하는데 대충대충 이렇게 네. 빨리빨리 해내야 되는데 진짜 한자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 내가 자식을 낳으면 글짓기 하나는 진짜 내가 속 안 썩이고 내가 얘네 학교 생활 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아기가 태어났죠. 그래서 네. 학원 강사 월급이 정말 작았어요. 남편이 학원 강사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4,500 타는 네. 굉장히 큰 대형 학원의 원장이랑 결혼을 했는데 원장님이랑 하신 거예요? 아니 저 직원이었는데 거기가 직원. 대형 학원이었기 때문에 입시학원 뭐 서울대도 되게 많이 보내는 네. 그런데 IMF가 오면서 바로 월급이 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450 타다가 아기들을 임신하는 과정부터 그렇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임신해서 정말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먹고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뭐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네. 임대 아파트에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진짜 빵 한 조각 먹는 것도 남편한테 미안했죠. 아이고, 월급이 세상에. 너무 조금인데 나는 임신을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막 손이 아이고, 떨리는 거죠. 세상에. 먹고 싶은데 참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죠. 남들은 그때 영재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어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와도 뭐 10만 원, 15만 원씩.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근데 결혼 전에 이제 적금 보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책을 한 지를 사가지고 마루살도 그 책을 한 지를 그냥 읽어줬어요. 그래. 그리고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서 9권을 가져와서 미친 듯이 읽었었죠. 그래서 아이가 18개월 됐을 때 이미 책을 다 통달해서 그래요. 한글을 다 떼었어요. 그리고 5살이 되니까 이미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게 너무 느려서 혼자 다 속독으로 그래요? 가능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엄마 됐어 이제 나는 답답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독서 교육, 책 읽기, 글쓰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00% 저는 대학을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대학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와, 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 꿈을 찾아갑니다. 짱입니다. 네. 결혼하시면서 남편을 설득해서 학원을 이제 차리신 건가요? 아기를 낳고 청주를 왔는데 네.
남편을 욕하면 안 되는. 근데 약간 소심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원에서 30대 초반인데도 자꾸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네. 제가 안 되겠다. 저는 집에서 정말 고졸인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아이들 둘 키우면서 교차로 신문을 보면서 학원 난데를 다녔어요. 네. 돈도 없었지만 그래서 한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했죠. 남편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식당을 하면 소심.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그 책을 갖고 와서 제가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들어서 하는데 사실 그때 죄송하지만 이제 고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한계도 느끼고 그런데 정말로 그냥 밤새도록 또 학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또 한계를 느껴서 결국 이제 늦지막히 대학을 가셨잖아요. 몇 살 때 다시 대학을 입학하신 거죠? 40에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겠다.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쨌든 무자격자로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 근데 주변에서는 다 말렸죠. 아니 너 지금까지도 잘하고 애들 성적 잘 나오는데 뭐 한다고 지금 힘들게 대학을 가고 또 얼마나 힘든데 그냥 입학했어요. 꿋꿋하게.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도 40에 대학을 간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 쉽게 다 이제 도전할 수 없는데 그렇죠. 저는 또 경제적인 부분도 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제가 피같이 번 돈을 학비로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돈 한 푼 안 내고 장학생이 사는 되셨나요? 장학생으로 이제 난 대단. 졸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다 스터디부터 뭐 다 이끌고 그래서 저는 책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진짜 밥도 맨날 비빔밥 책상에 갖다 놓고 비워 먹으면서 책이 여기 다 갈라지도록 보면서 멋있게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늦은 나이에 해서 그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막 1, 2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나는 노력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을 이렇게 보면 이제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배움을 계속 해오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불편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불편. 네. 불편하니까 불편한 걸 해소해야지. 그래서 배우면 그게 또 다시 해결되고. 다 해결돼요. 그리고 또 뭔가 불편하면 또 그렇죠. 배우고. 그래서 저는 막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없어요. 뭐 그렇게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한 걸 배우면 바로 해결되고, 바로 해결되고. 그래서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내가 불편한 거를 그냥 계속 불편하게 지내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배움을 갖고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애들을 위해서 또 학원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을 위한 배움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50년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학원 수업하면서 학원 교재 위주로만 봤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독서를 하시게 된 거죠?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저는 40에 그렇게 대학을 갔고 또 시은이 되니까 10년 동안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국문과를 나와서 고3 수능까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화여대도 1등급으로 입학시켰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목표였긴 했어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중등부 만점 맞추고 고등부 그러고서 지금 이제 그러고 열심히 사니까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거기다 쓸 데가 없었어요. 그죠, 네. 시은이 되면서 난 이제 무슨 역할로서의 삶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은 하나가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학원 일밖에 못했는데 이걸 접고 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뭘 잘하는지 나를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난 누군지 학원을 그만두긴 둬야 되는데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네. 어떤 여자분이 정말 자기는 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취직도 안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고 취직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근데 진짜?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51살부터 읽기 시작한 51살. 거예요. 51살 이제 1월 18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네. 그래요.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어떤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정도 기간 동안. 50에는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막 자존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네. 갈 길이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나는 네. 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난 더 이상 생활비를 누가 줄 사람이 없고
끝인 거예요. 네. 늘 잘 나갈 줄만 알았어요, 실까지는. 근데 갑자기 그 마음을 드니까 진짜 막막함, 자존감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나가도 막 난 돈 없어 돈 없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뭐 물어보셨죠? 짱인 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읽었는데도 바로 두려움이 가졌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이 멋진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돈이 없어도 아, 학원을 그만둬도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의 길, 나의 삶을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처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한 2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몇 권 정도 읽으셨던 것 같아요? 100권 읽었습니다. 100권 정도? 어떤 장르의 책들을 많이 읽으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읽었죠. 네, 그쵸. 자기계발서 이제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이런 책을 읽었는데 저는 24시간 그냥 학원 일에 엄마에 뭐 매달려서 내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 책을 읽었는데 내 시간을 2시간씩 가지라는 거야.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중에 네. 분명히 2시간 정도는 낼 수 있는데 왜 2시간을 안 내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TV를 보거나 누워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느냐. 그 2시간을 너를 위해 생각해라 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2시간은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책이 안 읽혔는데 그래서 책을 일부러 들고 다녔어요. 매일 뭐 한 글자라도 읽고 반 페이지라도 읽겠다. 그래서 2시간씩 거의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책을 참 어떻게 읽냐면 네. 듣는 독서부터 했어요. 읽기 힘들어서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걸 무한 듣고 그래서 거기 권해주는 책 중에서 하나 사서 또 읽고 그리고 또 그걸 또 필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필사. 메모의 습관 또 읽었는데 네. 그 메모의 습관 책에서 쓰래요. 그러면 작가도 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 그리고 또 필사를 했어요. 밑줄 긋고 막.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책에 나온 것들을 행동으로 계속 옮기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100권밖에 못 읽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방금 대부분의 분들은 독서만 해요. 그게 그 책에 나오는 것들이 또 그 작가, 저자가 알려준 그 훌륭한 지식과 교훈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데 그걸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50 넘어서 독서를 처음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독서 근육이 아직 생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셨죠. 막 읽기도 힘들고. 몸이 이렇게 막 뒤틀립니다. 그죠. 네. 미칠 것 같습니다. 막 폭파. 막 진짜 그래서 원래는 막 집중 독서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일일 1독서 하냐고 진짜 막 또 각오하고 꼼짝도 안 하고 읽었는데 네. 그 다음 날 또 한 권 또 읽어. 그렇게 한 3, 4일 읽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행복하자고 읽는 책을 뭐 한다고 집중 독서. 그래서 저는 그냥 행동하는 독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천하면서 짱인 네. 겁니다. 저도 저한테 영향을 준 책들이 몇 권 있거든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죠.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내 인생책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래요? 그 책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어쨌든 학원 강사는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의 1300에서 1000 이하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수입이. 수입이야? 다 제하고? 네, 다 순수익이. 진짜 열심히 했죠. 저는 간판도 없고 명함도 없었습니다. 한 번 찌라시를 대단하시네. 돌려본 적도 없는데 이제 진심으로 승부한 거죠. 진짜로 가르친 거죠. 찌라시 돌려봤어요? 안 돌려봤죠. 근데 나중에 학원 그만두려고 했을 때 시연이 됐을 때 학원을 그만두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던 게 수익이 300까지 떨어지는 거야. 세상에. 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애들 대학생 2명에 4인 가족이 300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 그 네. 책을 읽고 또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러셨군요. 그 100일 만에 다시 800까지 올리기도 했었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책에서 알려준 그런 지식들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보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한 20대 할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 책은 또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시작이 끝이다. 그냥 시작하면 이미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제일 중요했던 건 자산이 내 집이 자산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때 다니쌤 TV도 2018년 8월부터 저는 거의 방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었는데 내 집을 줄여라. 근데 여기에서도 책에서도 집은 자산이 아니야. 왜 네가 45평을 왜 살아? 그래서 자산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살면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좀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독서의 완성은 이제 쓰기거든요. 읽기의 완성은 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권 정도 읽고 한 200권 정도 읽으면 나도 쓰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많겠지만 앞으로 그 이제 읽는 거는 계속 읽어가는데 책을 쓰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메모의 습관 책 읽으면서 네. 그때가 한 50권 정도 읽었을 땐가 봐요. 네. 그때 나도 작가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아이들 키운 그 네. 저기도 글쓰기. 네. 진짜 어느 정도 글을 못 쓰냐면요. 학원에 여름방학 때 안내문을 내보냅니다. 네. 그 글도 못 써가지고요. 20년 내내 학원 강사한테 부탁한 그 내용을 날짜만 바꿔서 20년 내내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글을 못 쓰는데 네. 내가 가장 못하는 일을 음. 작가 등단을 해보겠다 내가. 두고 봐라. 100%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온 걸 스스로 느끼셨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독서를 하면서 많은 삶의 변화를 느꼈죠. 단지 그게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내 자존감 또 삶의 행복도 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좀만 더 읽으시면 책을 쓰시게 되면 이제는 작가님이 되는 거예요. 작가님. 네. 서울 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청주까지요? 지금 청주 사시죠? 네, 청주까지 네. 찾아오십니다. 세상. 세상에 내가 연예인이 됐나 봐. 100일 만에 그 책을 읽고 바로 800만 원으로.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